택시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멈춥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더니 뒷좌석에서 한 남성을 끌어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현금 전달 역할을 한 60대 정모 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정 씨는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경기 여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끊임없이 통화하며 돈 얘기를 하는 모습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택시기사가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누군가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다시 장소를 바꾸고 10여만 원의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들이 의심스러워서 경찰은 정 씨가 가로챈 5천여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택시기사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타자마자 급하게 출발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결정적으로 차 안에 돈도 세시고 그래서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에선 한 퀵서비스 기사가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한 노인에게 봉투를 건네받기로 한 수령자가 배송지를 자꾸 바꾸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했습니다. 5만 원권 한 다발, 500만 원, 100만 원권 세 다발에서 800만 원이 은행 큰 봉투에 두 겹으로 쌓여 있고. 이 같은 적발 사례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연 인출 제도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활성화로 계좌 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전달책을 보내 돈을 직접 가로채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택시 등을 타고 금융기관을 돌며 출금하거나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 행동을 하는 승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밤, 길을 걷던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 쪽에 뭔가 숨기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사라집니다. 2시간 가까이 지나자 다른 남성이 나타나고 물건을 꺼내고는 황급히 떠납니다. 비슷한 장면은 근처에서도 목격됐습니다. 누군가 담장 밑에 두고 간 물건을 택시를 타고 온 여성이 주워들고 사라집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30대 A씨 등 판매상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SNS를 통해 액상대마와 LSD 같은 마약류 판매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연락해온 사람에게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거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 대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만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마약류를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한 20, 30대들로 직장인을 비롯해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상과 구매자 등 5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두 대의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한 대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고 다른 한 대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직진은 물론 회전까지 하며 넓은 밭에서 스스로 작업을 해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트랙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형을 파악하고 작업한 곳과 안 한 곳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해 주행 방향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농사일이 한결 편해지는 건 물론 안전사고 걱정도 없습니다. 과수 농사 같은 경우에 나무가 낮으니까 머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뒤에 보다가 또 머리 부딪힐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무인 트랙터를 쓰면 이 안전 문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트랙터의 작업 오차는 운전자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작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물 인식이나 돌발 상황에서 대처도 쉽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영상 정보들을 좀 취득을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그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자율주행 트랙터에 비료주기와 운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장착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계 트랙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충북 보은, 트랙터 여러 대가 밭을 뭉개버립니다. 10,000제곱미터에 가득한 3년근 인삼이 짓 이겨져 땅속에 파묻힙니다. 지켜보는 농민은 피눈물이 납니다. 자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고생했던 그냥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있던 희망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인삼은 2해 동안 거름을 줘 지력을 살리고 이후 심어 키워 파는데 6년이 걸립니다. 병충해 살피랴 도둑까지 막으랴 수년간 밭을 떠나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들여 키워도 제값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2010년 27,000원이던 인삼 한 채 가격은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28,000원 그대로였습니다. 올해는 그나마도 반토막,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현실에서 받아만 준다면 폐농 신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3년을 더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밭 임대료도 안 나오고. 인삼 가격 폭락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인삼 축제는 취소됐고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가격 하락으로 수확을 미룬 인삼이 올해 한꺼번에 출하됐고 수출도 막혔습니다. 수출이 거의 뭐 90% 이상, 99% 이상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서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재고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명절을 앞두고 수년 키운 인삼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 농민들은 인삼 종주국 위상을 위해 가격 안정화와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천 송도의 이 편의점은 은퇴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시니어 드림스토어 1호점.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14명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4교대로 나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하루에 5시간 일하면서 시급 9,000원을 받게 되는데 노인들로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노동 강도이고 일정한 수입이 생겨 반응이 좋습니다. 시니어 드림스토어 편의점 운영 사업에 참여자라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인천시와 노인 일자리 개발센터 그리고 민간 기업의 협업으로 처음 문을 연 송도 신송로점. 기업은 편의점 가맹비나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 공헌을 하고 인천시는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경제 활동으로 생겨난 수익금은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쓰입니다. 현재까지는 노인 일자리가 거의 공공형 위주로 많이 운영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으로 확대되는 게 엄청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소득 보충형 일자리가 은퇴한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통한 이러한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밤 10시가 넘어서자 술병을 든 외국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골목이 마치 클럽이 된 모습입니다.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까지 내려서 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들 사갖고 와가지고 그 라인선은 쫙 하는 거예요. 금토 일어나지 완전히 그게 강렬히 밤이야 그냥. 평일 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길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Oh, because we're just like meeting friends. Yeah, but still, you know the regulations? We know.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당국이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에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주점이 끝난 시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335 찾아든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귀갓길에 오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10시 이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 관, 경이 합동으로 오늘 특별 단속 및 특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둔 나흘 동안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문을 뜯어내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게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테이블 위에는 게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카드와 칩들이 가득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체온을 재고 증거를 수집하는데도 버젓이 마스크를 내리고 태연하게 담배를 입에 뭅니다. 전날 밤부터 카드 게임을 하던 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우승 상품으로 걸고 홀덤이라 불리는 카드 게임 대회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는 대다수의 인원들이 자기들끼리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난달 들어 20에서 30대 청년들이 야간에 자주 눈에 띄어 의아했다고 말합니다. 적발 당시 대전은 거리두기 4단계로 하루 6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고조되던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놀이를 한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확진자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주위에서 계속 그게 퍼져나갈 건데. 경찰은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Оранжевые кружочки наши, видите? Это перв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роботов. Боевых роботов вооружены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е, и роботы такие уже. Даль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до 3 километров. goodness, the cat was hanging from the upper deck by his claws. The cat fell and there were holy flags underneath, and they rescued the cat. Meanwhile, White Sox taking hold. 거리는 피켓을 든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성난 민심은 타이어를 불태우고 비트코인 현금인 출기 부스도 부숴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등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농민과 변호사, 의료인, 대학생, 정치인과 노조 등 주최 측 추산 4,500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A todo el pueblo, a todos los veteranos y excombatientes que se acerquen, que luchemos por nuestros beneficios, por todo lo que está haciendo este gobierno. 민심이 폭발한 건 비트코인 문제가 컸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7일부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달러와 함께 법정 통화로 쓰기 시작했는데 높은 가격 변동성과 범죄 악용 우려로 철회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려책으로 내놓은 1인당 $30 상당의 비트코인 제공도 먹히지 않습니다. Rechazamos contundentemente la ley impuesta del Bitcoin. 또 무능한 정부, 대통령의 독재도 한몫합니다.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재선을 꿈꾸며 지난 5월 야권 성향의 대법관을 무더기 해임하고 의회를 통해 근속 30년 이상 된 고령의 판사들은
모두 해고하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물갈이된 대법원을 통해 연임 가능 판결이 나왔고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 등 여론을 무시한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Prometieron hacer las cosas distinto y lo han hecho peor. Entonces ahora nos toca a nosotros y nosotras resistir contra este gobierno que además se quiere reelegir y se quiere perpetuar. 권력 장악, 체제 유지를 위한 야욕이라는 국내외의 비난 속에 외신들은 이번 시위가 부켈레 정권에서 벌어진 첫 번째 반정부 시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 행동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What are you doing? Get away from me. Get away from me. No. Go away. Oh my God, I had to push him away with my paddle. 인스퍼레이션 4로 명명된 이번 궤도 탐사는 음속 22배인 시속 27,359km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하는 것입니다. 우주선 캡슐인 크루 드래곤을 타고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입니다. 이 우주선의 민간인 탑승객 중 한 명은 미국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 창업주 제러드 아이잭먼입니다. 스페이스X에 거액을 내고 4좌석을 통째로 샀습니다. 아이잭먼이 이번 우주여행에 지불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민간인 탑승객은 간호사와 과학 강사, 데이터 기술자 등입니다. And I remember getting off the phone and my hands were shaking. It was just so exhilarating. This is definitely not something I ever imagined would happen, but I think that's what it makes it so fun for me.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이번 우주 관광은 지난 7월 성공한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여행과는 급이 다릅니다. 베이조스와 브랜슨의 우주 관광은 불과 몇 분 동안 중력이 거의 없는 극미 중력 상태를 체험하는 저궤도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목표 고도를 575km로 설정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허블 우주망원경 궤도보다 높은 우주공간입니다. 사흘 궤도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I was a little nervous, but after I shot
a couple of times. I enjoyed it. It was fun. This is a tool to make sure I get that home to my grandkids, my wife, my mother. Okay. The only thing, see how you got this, open this up. The very first time that we ran this event 10 years ago, we had 50 participants. Last year, we had 1,940 people take part in this program. All the crime that's going on in the city, I read about it every day, and I just want to protect myself and my family if need to be. Crime against women is nothing new, but women protecting themselves, that's what's new. We have experienced great growth because women are taking on a more active role in their personal protection as households for themselves and their babies. 공연 전부터 객석은 뜨거웠습니다. 관객 모두 곧 막이 열릴 무대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깜짝 등장한 배우의 대사 한마디는 공연에 나서는 출연진의 마음이었습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윽고 시작된 공연. 관객들은 매 순간 매 장면 열광하며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It's going to save me.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관객과 만났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장 폐쇄 조치가 단행된 뒤 1년 반 만입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해밀턴, 라이언 킹, 위키드 등 대형 뮤지컬들. 공연장마다 객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감격했습니다. I don't ever want to take live theater for granted ever again. Do you? That's the thing about theater is that it's a community experience. It is the live actors, a live audience, what happens between and among them. That's what we've been missing during the pandemic is community. 재개관에 맞춰 할인 티켓 판매소도 문을 열고 당일 할인된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티켓을 팔았습니다. We wanted to be here to reopen the show.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재개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브로드웨이는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9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1,400만 명이 티켓 구매에 20억 달러, 2조 3천여억 원을 썼습니다. 공연장이 재개관했어도 방역 지침은 엄격합니다. 관객들은 입장 전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 관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우리 손녀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몇 번 이렇게 빵하고 야구르트하고 챙겨줘서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애들이 쭈삣쭈삣 하잖아요. 가져가기가 미안하면 사장님 불러서라도 빵하고 야구르트를 챙겨주더라고요. 항상 배고팠죠.
배고팠죠 그때는. 항상 배고팠어. 그러니까 이제 너미 이제 혹시 맛있는 거 하나 주면은 그게 고맙고. 그런데 지금은 못 먹는 애들은 없는데 그래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모들이 오셔서 아 우리 애가 여기서 빵을 먹었는데 고맙습니다. 밥을 못 먹고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의상을 받은 것도 참 이거는 평생 제가 안고 이게 물음표로 딸고 살겠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난 이게 가장 궁금해 지금도. 우리 이웃이도 정말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뉴스가 항상 각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등교 시간이 보통 한 7시 반부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빨리 한 30분 이상은 빨리 나오죠.